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이 컨텐츠는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컨텐츠고요. 제가 읽고 좋았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책의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이고요.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두 명인데요. 돈 탭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이 지었습니다. 이 책은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부분의 제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1부는 당신의 눈앞에 닥친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이고요. 2부의 제목은 파우스트 박사의 블록체인 거래와 혁신의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3부의 제목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와 불안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부분은 또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각각의 장들은 여러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부의 1장에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각각의 장들에는 앞쪽에 개요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장의 개요를 읽어드릴게요. 제1장 정보의 바다에서 가치의 바다로 신뢰 프로토콜. 램프의 요정이 또 한 번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 기술력을 관장하는 램프의 요정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소환되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요정들은 경제 구도와 기존 질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물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더 쉬운 말로 설명해보자. 우리는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 40년 가까이 이메일, 월드와이드웹, 닷컴, 소셜미디어, 모바일 웹,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의 초기 형태와 같은 다양한 신기술을 접해왔다. 이러한 기술들은 검색, 협업, 정보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약적으로 줄여주었고 다양한 분야로의 진입 장벽을 허물어뜨렸다. 그 결과 새로운 매체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의 유통망이 활성화되며 조직화가 쉬워지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디지털 벤처 사업도 가능해졌다.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지갑, 의복, 자동차, 건물, 도시, 심지어 인체에까지 스며들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주변 곳곳에 깃들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로그인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를 즐기고 우리의 삶 또한 주변 곳곳에 스민 기술의 바다에 온전히 빠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터넷은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비즈니스와 경제활동에는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뉴요커는 피터 스타이너의 1993년 만화를 원본 그대로 상영할 수 있었다. 이 만화에는 개 한 마리가 다른 개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온다. 인터넷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이 개인지 사람인지 알지 못하죠. 온라인상에서는 서로가 누군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은행 또는 정부가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서로 믿고 돈을 거래할 수 없다. 이러한 중개수단은 상업적인 이윤이나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인터넷이 초래한 비용 절감 효과로 말미암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25억 명이 직장을 잃었다. 1대1로 정보를 나누는 피어투피어 세상이 도래했지만 정치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권력과 풍요는 오직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된다. 그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돈 자체가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기술은 풍요를 가져오는 만큼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기술은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현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기술을 등에 업은 사람들은 유례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권리를 평가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온라인 통신과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도체의 처리 능력이 매년 2배씩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은
사기꾼과 절도범의 능력 또한 2배로 늘려놓았다. 이러한 현상을 이른바 무어의 위법이라고 부르며 스팸 메일, 아이디 도둑, 피싱 사기꾼, 스파이, 좀비 파머, 해커, 악플러, 데이터 내퍼 등은 당연히 이러한 범죄자들에 포함된다. 물론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각각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램프의 요정 같은 신뢰 프로토콜을 찾아. 1981년 개발자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보안, 암호 내장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아무리 재반 과정을 개선해도 제3자가 끼어드는 탓에 늘 빈틈이 발생했다. 사용자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소액 결제에 쓰이는 거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다. 1993년 데이비드 샤옴이라는 영민한 수학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가 떠올린 이캐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제품이었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익명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 페니, 니켈, 다임 등을 전자화폐 형식으로 전송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워낙 완벽하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그들의 소프트웨어에 이캐시를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온라인 고객들은 도통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심이 없었다. 결국 샤오미 네덜란드에 세웠던 디지캐시는 1998년에 파산했다. 그 당시 샤오미의 동료였던 닉 서보는 신의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노벨상을 수상한 리언 레더먼이 현대 물리학에서 힉스의 보스 입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신의 입자라는 문구를 변형한 것이다. 서보는 이 논문을 통해 최후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기술 프로토콜을 천착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모든 거래의 한복판에는 신뢰받는 제3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제3자란 프로토콜이 지명한 신적인 존재였다. 모든 당사자는 신을 상대로 신호를 입력한다. 신은 믿을 만한 결과를 결정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신이 최종적인 결정의 재량을 보유하므로 모든 당사자는 스스로의 입력값과 출력값에 비해 다른 사람의 입력값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잘 알기란 불가능하다. 그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인터넷상의 비즈니스는 대단한 신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터넷의 인프라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미들맨을 신적 존재인 양 취급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미들맨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미들맨인 거예요. 10년이 지난 2008년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붕괴되었다. 때맞춰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을 쓴 누군가가 P2P식 전자결제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구상했다. 이 전자결제 시스템은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암호화폐를 사용했다. 암호화폐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정화폐와는 구별되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분산 계산 방식을 통해 일련의 규칙을 수립했고, 이러한 규칙 덕분에 믿을 만한 제3자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도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를 통해 교환되는 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묘한 작동은 컴퓨터로 돌아가는 세상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파문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편 이 세상을 흥분시키고 긴장시키며 들불처럼 퍼져나가 비즈니스, 정부기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사회운동가, 대중매체 이론가, 저널리스트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이런 반응이었죠. 오 세상에 바로 이거야. 이거야말로 파격적인 변화인걸?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거야. 세계 최초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의 공동개발자이자 IT 벤처 업계의 큰손인 마크 안드레센이 한 말이다. 그는 모든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노벨상을 받기에 충분해요. 천재임이 틀림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인터넷이 항상 갈구해왔지만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분산형 신뢰 네트워크가 우리 앞에 등장한 거죠. 오늘날에는 세상 어디에서든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프로토콜의 함의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 이 프로토콜은 영리한 규칙을 통해 유한한 존재들 사이에 신뢰를 불어넣는다. 이는 유례가 없던 일이었다. 둘, 아니 그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또한 개인 각자의 이해관계가 집합적으로 작동해 이러한 거래를 성사시키며 대규모 협업으로 말미암아 거래의 진실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프로토콜이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실체가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신뢰 프로토콜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분산 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서 말한 프로토콜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근간을 구성한다. 블록체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복잡하고 블록체인이라는 발음이 듣기에 썩 좋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에 깃든 주된 발상은 간단하다. 블록체인을 통한다면 은행, 신용카드사, 페이팔을 거치지 않고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 이로써 인터넷은 정보의 인터넷이라기보다는 가치의 인터넷 또는 금전의 인터넷으로 탈바꿈하며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플랫폼으로도 작동한다. 최소한 구조적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해서라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줄 수 있다. 블록체인의 근간은 오픈소스 코드다. 누구나 공짜로 내려받아 실행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온라인 거래를 관장하는 새로운 툴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동시에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을 넘어 월드와이드 원장으로. 거대 은행들과 정부들은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으로 사용해 정보 저장과 거래 수단을 혁신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스피드, 저비용, 보안 강화, 오류 감소, 공격 지점과 실패 지점의 제거 등이며 이러한 목표는 칭찬받기에 충분하다. 이 모델은 반드시 암호화폐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범위가 넓은 블록체인은 사토시의 비트코인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그 원리를 소개해보자. 비트코인이나 전자화폐는 어딘가의 파일에 저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화폐는 블록체인이 기록하는 거래로 표시된다. 마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스프레드시트나 원장과도 같이 방대한 P2P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 개별적인 거래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각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분산된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 퍼진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킹에 노출된 데이터베이스란 존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은 공공성을 띈다. 늘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므로 누구라도 어느 때든 지켜볼 수 있다. 거래 내역을 감독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기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암호화된다. 블록체인은 강력한 암호를 활용하며 가상 공간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암호는 공공의 열쇠와 개인들의 열쇠를 포함한 것과 마찬가지다. 금고를 열기 위해 각기 다른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한 것과 비슷하다. 타겟이나 홈데포에 취약한 방화벽, 모건 스탠리나 미국 정부 내의 부정행위자를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0분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심장이 박동한다. 모든 거래가 검증되고 청산되고 블록에 저장된다. 이 블록은 이전의 블록과 이어져 하나의 체인을 형성한다. 각 블록이 유효하려면 이전 블록을 참조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영구히 타임스탬프로 작동하며 가치의 교환을 기록하고 원장의 변조를 방지한다. 비트코인을 훔치려면 대낮에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모든 코인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블록체인은 분산된 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의 총체를 반영한다. 정보를 담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담고 있는 월드와이드 원장이 되어 모든 사람이 내려받아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학자들은 복식부기를 발명하면서 자본주의와 국민국가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거래를 기재하는 새로운 디지털 원장은 인류에게 중요